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가 아마 8주 체제로 나와 있을 겁니다. 프린트. 이제 프린트 첫 페이지 보면은 8주 체제로 제일 아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5개년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니까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교재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상 이렇게 해서 보셔가지고 정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있죠? 그래서 뭐 법이 우리 수사도 자주 법이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뀐 부분들인데, 근데 법이 자주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을 뭐 자주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그대로 놓고 그냥 이제 법이 바뀌는데, 근데 그 기본 틀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기출 문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다 보면 기출 문제집 갖고 제가 할 건데요. 5개년 형태 이제 6개년이죠. 이제 2010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밖으로 나오면서 했던 이 6개년 형태의 문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정정표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은 이제 수사라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수사라는 과목인데, 일단 수사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려면 절대 그냥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치? 절대 그냥 수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우리가 조금씩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조금씩.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우리 수사라는 것을 탄생시킬 수 있는 주축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 있느냐? 형법, 형사소송법이에요. 자, 그러면 형법이라는 것에 대한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형법이 뭘까? 그치? 형법이 뭐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형법 공부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과연 형법이 뭘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형법이 뭔가?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냥 나쁜 짓 안 되면 혼낸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죠? 형법은 딱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살인해봐. 너 내가 혼낼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살인한 놈은 이렇게 혼낸다. 그죠? 이게 형법이에요. 그러면 나쁜 짓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나쁜 짓을 글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성문법이지. 그게 범죄예요. 그죠? 범죄. 나쁜 짓은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죠. 살인이라는 거 크죠. 그치?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은요, 경범죄지. 적다는 거예요. 자, 간통을 하면은요, 간통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응? 법률상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길거리에 침 뱉은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간통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길거리에서 침 뱉은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알겠지? 간통한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침 뱉은 사람 중에서는 길거리에서 침 뱉은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고.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이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법이 그래.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침 뱉은 것보다 뭐가 더 나빴어요? 간통이 나빴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간통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치? 그건 이제 도덕적 문제예요. 도덕적 문제는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죠?
법이 그래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지? 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중한범죄와 경한범죄가 있지만 도덕적 문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요, 형벌을 한대요. 그죠? 형벌. 형벌은요, 사형이라는 게 있고,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만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곤장이 있었죠? 그죠? 곤장 100대 때리고 보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곤장 없습니다. 태형 없어요. 알겠죠? 목을 잘라버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사지를 갖다가 소에다가 해갖고 쭉 연결시켜 잘라버린 거 있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럼 사람 죽일 때 사지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면. 목을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교수형이에요. 그렇게 형법은 만들어놨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렇지?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죄, 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범죄 정해놨습니다. 어디에? 형법에서. 형벌 정해놨습니다. 어디에? 형법에서.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없어요. 우리 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간통죄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길거리 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리에서 침 뱉은 사람하고 간통한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고. 그럼 다 그럴 겁니다. 간통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침 뱉은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알죠? 그게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게 재형법정주의예요. 그건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재형법정주의는 약속입니다. 그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살인을 하면은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어디예요? 형법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그 법률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진짜 형법전에만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법률에도 이런 짓 하면 이렇게 처벌할 거야 하는 게 다 나와 있겠죠. 그런 걸 다 뭉뚱그려 모아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형법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형법이야? 그렇지, 나는 그거 배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화살표는 뭐냐? 이런 짓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범죄 실어서 그 범죄를 여기에 가서 혼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화살표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사 소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가 나왔네. 그럼 형사소송법은 화살표야. 그죠? 그 화살표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화살표에 뭐가 보여요? 범죄가 보이잖아. 범죄가 없으면 화살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결론은 형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바늘과 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법만 공부할 거야? 나는 형사법만 공부할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자, 형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아, 저 여자 진짜 마음에 든다. 나 사귀고 싶어. 이게 형법입니다. 짝사랑이죠. 오직 형법은 짝사랑만 합니다. 참 도덕적입니다.
참 착합니다. 짝사랑만 하는 남자는 착한 남자죠. 그지? 그 중에 친구가 그럽니다. 야, 마음에 들면 사겨. 말을 못하는데 내가 해줄게. 뛰어갑니다. 아가씨, 불러요. 저 친구가 좋아한대요. 이렇게 말으로 뛰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말도 잘하고. 그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형법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게끔.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뛰는 친구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 형소법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은 얌전하게 조용히 있는 거고 형소법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뺨도 맞고 욕도 다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구준이는 형소법이 닿으면서 도덕적인 것은 형법이고, 그죠?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는 것은 이 여자한테 찝쩍거려, 저 여자한테 찝쩍거려,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하는 거예요. 그게 형소법의 역할이에요. 자질구레한 맡아가지고. 왜?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리 역할이 뭘 하느냐 봤더니요. 요 화살표 부분을 갖다가 띄어서 이쪽으로 딱 가져와 봤더니 이걸 현미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범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어떤 일이 터져야 돼요. 일 터지지 않으면 수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일 터지기 전에는 절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사는 진압이다, 예방이다. 응? 수사는 진압이에요, 예방이에요? 진압이죠.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멘토 수사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사는 진압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공판을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수사는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결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불기소 처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요. 공판은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신분이 바뀝니다. 개시부터 기소 전까지는요, 우리는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소부터 확정까지는요, 피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수사 개시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뭔가 냄새가 이상하니까 한번 냄새를 맡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도 있었죠? 용의자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피내사자라 그럽니다. 자, 피고인의 지위에 끝나서 형이 확정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겠죠. 그죠? 자, 사형수들은 사형당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수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사소송법 배우는 사람 누구하고 누구 배우는 거예요? 피의자와 피고인 공부하는 거예요. 피내사자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사소송법에서 피내사자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수영자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보호하는 조치로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겠죠? 그럼 국선변호인은 수영자한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피내사자한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역할은 용의자에서는 안 나옵니다. 역시 수영자에서도 안 나옵니다. 오직 여기서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자, 그런데 우리 경찰은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되느냐? 사건 터질 때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면 누가 싸워요? 검사가 싸워요. 경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가 경찰 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죠? 형소법하고 공통점이 누구? 누가 보여요? 어제 수업 뭐였어? 형사소법 선생님 있어? 형사소법 선생님 나하고 수사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지. 이제 이거 뭔가 논란이 있는데 이거 말을 안 해. 왜 전부 다. 아, 싫어? 응? 내가 다 여러분들 나 좋아해 주라 그랬어? 날 사랑해 주라 그랬어? 그런 적 없잖아. 그냥 나만 봐 그냥. 그지? 뭐 실판만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해줘. 내가 바라는 건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지? 아주 간소해. 그잖아. 같이 놀아야지. 나 혼자 놀면 심심하잖아. 예? 자, 누가 보인다? 피의자. 얘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형소법과 겹치는 거예요. 피의자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용의자 단계만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의자 단계는 어디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형소법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피의자 단계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도 형소법은 쉽게 8주 만에 끝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사는 끝내요. 왜? 형소법이 있으니까. 저는 형소법 선생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형소법 선생님한테 넘깁니다. 형소법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소법 부분은 진짜 내가 건들고 싶은 부분만 건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형소법을 했다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해버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이 두꺼운 책을 하려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하고 나는 그냥 수사가 뭔데? 아, 수사는 이거야. 요거 하나. 그리고 용의자 단계에서 뭐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하는 거야. 는 거. 또 하나. 요 피의자 부분을 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포도 그냥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든 뭐든지 형성될 때 현장에 가서 감식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하고
유치장에다도 집어넣어야 되고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득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막 이 피의자 안에 막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소위 말하는 범인을 체포하고 뭐 구속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자주구리한 걸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숨어 있거든. 그럼 그 부분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드려야 돼. 형소법에서는 이런 거 안 건드려. 형소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범인 잡아서 체포했잖아. 그럼 체포했으면 체포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구속했잖아. 그럼 구속했으면 구속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포 구속하면 뭔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뭐 적부심사도 있을 것이고 뭐 보석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불기소 처분 문제도 생길 거 아니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거기서 뭐 재정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검찰 항고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인을 잡는 데까지만 얘를 잡아서 이렇게 조치시켜서 검찰 손에다가 딱 데려다 줄 때까지만 이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경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서는 딱 경찰에서 조사하는 기간은 10일이에요. 범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그 10일간만 뭐 하는지. 무슨 말이죠? 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10일간. 그 10일간 뭘 하는가. 그 10일 동안 하는 것만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10일 이후에 이런 것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딱 10일 거. 내가 데리고 있는 시간은 10일. 그 10일 동안 일어났던 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알겠죠? 그러면 체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 체포하고 나서 10일. 그렇죠? 그럼 그 체포하고 나서 10일이면은 구속 기간이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포함돼 있잖아. 그럼 체포 구속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는 데리고 있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박탈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느 건가? 그렇지? 우리는 7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며칠이 궁금하다고? 10일이 궁금하다고. 알겠지? 10일만 하면 돼. 10일만. 그 10일이라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을 보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 짓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짓. 알겠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피내사자 단계에서 전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 할 것인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항상 수사 수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건. 자,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건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건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 등이 들어오겠죠? 그럼 뭐예요? 뭐 해야 되겠어? 신고 등이 들어오면 접수만 해요? 아니지. 뭐 해야 돼? 그럼 많이 하죠. 출동! 이거 해야지. 그죠? 출동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 싶은 거 붕붕가 타고 출동을 하는 거야. 응? 자, 그럼 출동했어. 갔네? 출동해서? 출동해서 딱 갔더니 출동했는데 그냥 출동해갖고 이제 뭐 하겠어요? 구경해요? 아니지. 그죠?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범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범인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 범인이 존재하면 뭐 할까요? 도망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싸움 잘한 것도 아닌데? 응? 괜히 잡으러 갔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호루라기 불고 빨리 숨어 있을까요? 진압해야죠. 항상 책은 좋은 말 써야 될 거 아니야. 진압. 응? 진압.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찾아야죠. 그렇지? 범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범인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사건 치고 범인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 그걸? 못 잡지. 그지? 근데 잡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뭔가 남기고 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범죄 현장에는 뭔가 흔적이 있더라. 그게 완전 범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범인을 잡으려면 현장을 가봐라. 현장을 보존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주변을 탐색해야 되겠지? 목격자를 확보해야 되겠죠. 세 번째, 범인이 도망간 길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검문 검색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주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현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가서 보존했으니까 왜 보존을 했느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식반들이. 그래서 현장 감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기서 바로 과학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SI. 그렇지? 한 번 정도 해보고 싶고 이런 과학수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과학. 지문도 감식하고 발자국도 찾고 그죠? 뭔가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이걸 판단하는 것이 과학수사예요. 범죄 현장에서 제일 좋은 건 지문입니다. 지문만 찾으면 게임 오버예요. 왜?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지문을 채취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과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사람은 일단 안 나오겠지. 그런 단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 수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형태로서는 이제 뭘 하냐? 현장을 감식하면서 현장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거죠. 초동수사라 그럽니다. 가장 먼저 움직여서 하는 수사. 내가 가장 먼저 움직여서 하는 수사. 그래서 이걸 초동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초동수사라는 게 끝나면 그죠? 초동수사는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탐문도 하고
여기 물어보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감 수사도 하고, 뭐 지리감이 있느냐, 연고감이 있느냐, 혹시 이 사람과 피해자하고 잘 아는 사람이냐, 혹시 이 동네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전과장과 대부분 범죄자들은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수법이 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수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법. 자, 그 다음에 현장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 주인을 찾아야 되겠지. 이런 게 유류품 수사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뭔가를 봐서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작물 수사입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의자를 찍고요. 그 용의자한테 너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런 것을 알리바이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문, 감, 수법, 유류품, 작물, 알리바이. 그래서 바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 즉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전제되냐면, 그죠? 여기부터까 이쪽으로 밑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조사도 하고요. 옛날처럼 고문할 수도 없어요. 그죠? 조사합니다. 그리고 서류도 작성합니다. 근데 서류가 뒤죽박죽이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레포트를 쓰더라도 교수님들이 뭐 어떻게 해요? 포인트는 몇으로 하고 얼마 띄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그걸 왜 이야기하겠어? 그냥 여러분한테 맡기면 되잖아. 그 시체는 뭐로 하고 이런 거 왜 이야기하겠어요? 응? 저도 학교 때 이렇게 레포트 학생들 거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저도 그냥 편하게 학생들한테 그냥 써와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일일이 뭐 찝어주고 이렇게 안 했다가 저도 하게 되더라고. 왜? 못 봐요. 눈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박죽 되면은 어떤 학생이 막 붙여 쓰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이 띄어 쓰는 있고 어떤 학생이 뭐 길게 띄는 학생도 있고 페이지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딱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편하잖아. 그지? 보기가. 그래서 그걸 먼저 쓰라는 거예요. 레포트 쓸 때. 그래서 앞에다 목차 쓰고 거기다 해서 결론 쓰고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목차 뭘 썼는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썼는가 이런 거 확인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 딱 돼 있으니까. 부분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걸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라고. 그런 서류 작성도 마찬가지겠죠.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사, 서류 연계.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박탈시켰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요, 유치인 관리 문제가 있고요. 호송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범자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수사 총론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절차 전개.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목차를 쭉 연결시켰습니다. 사건에서, 그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수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수사의 진행 절차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수사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과학수사가 너무 많으니까 과학수사는 따로 한 절을 뺐습니다. 조사요령입니다. 수사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이건 행정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사행정입니다. 자,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어요. 우리 수사가 처음 탄생하기 전에는요, 수사를 다 따로따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서 강의하신 분들도 보면은 거의 이거는 연결 안 시켜요. 따로따로 합니다. 자,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책도 수사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에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여기선 당연히 이거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네. 이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수사라는 과목은. 그래서 수사도 똑같이 절차법이다. 길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수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강론에 가보면요.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기타 형태가 존재를 할 건데요. 특별법이죠. 자, 대인적은 살인죄, 대물적은 절도죄, 기타는 마약.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범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절도범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마약건 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의 공통점이 총론입니다. 자, 우리 시험의 형태는 최고의 기준이 나오면 50대 50입니다. 10문제, 10문제.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 근데 강론은 한 주에서 한 주 좀만 두면 게임 끝입니다. 거의 한 주면 게임 끝이에요. 왜? 나올 게 정해졌어요. 강론은. 그냥 보면 맞히고 안 보면 틀리고. 이게 강론입니다. 자, 총론은 공부해야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총론에서 하는 겁니다. 강론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외우고 이거 봐두라면 보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랑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론은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강론이겠죠. 안 보면 틀리는 거니까 책에 없는 거 내면은 틀리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문제, 적게는 1문제. 그래서 제가 모든 교재를 봐도 90점은 맞아요. 어떤 교재를 봐도. 그죠? 90점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10점은 내 책이 없거나 다른 책이 없거나 서로 다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교재든 100점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95%는 거의 우리가 배운 데서 나옵니다. 어쩌다 운었을 때만 90%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아까 몇 점이라고 했어요? 90. 그러면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살인죄 어디서 배워요? 형법에서. 절도죄 어디서 배워요?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이 뭔지, 살해가 뭔지, 자가 뭔지 형법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론에서. 자,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타인이 뭔지, 재물이 뭔지, 절취가 뭔지, 자가 뭔지
형법에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유형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만 형법은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죽였는가? 동기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뭘로 죽였느냐? 그지? 뭘로 죽였느냐에 따라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살인에서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남의 물건 훔치면 다 절도입니다. 하지만 절도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특히 소매치기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소매치기범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매치기범이 이런 유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약, 형법에서 안 배웁니다. 판례에는 나올지 몰라도, 형소법에도 판례에는 나올지 몰라도 마약과 관련된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마약 사범이라고까지만 압니다. 거기까지 알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마약이 뭔지를 알아야 마약범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약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약류가 뭔지, 마약이 뭔지, 향정신의약품이 뭔지, 대마가 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걸 하면은 왜 안 좋은지까지, 이것은 우리 수사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법은 우리 수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특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이 될지 안 될지 물음표예요. 물음표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기본 공부고 와서 나머지는 경험 쌓으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직접 행위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글로 배우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경찰이 아니었다. 나는 수사를 글로 배웠다. 그럼 이 자리에 경찰분이 와서 강의하면은 훨씬 실무는 잘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학교에서 수사 가르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경찰 출신 분들이신 겁니다. 그것도 다 자랑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수사과에 있을 때, 내가 형사과에 있을 때. 근데 왜 그분들은 수업은 안 하시고 형사과, 수사과만 이야기하시는지, 아직도 현직이신지, 그지? 이게 문제죠. 그지? 그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왜 수사행정 유치장이 이래요? 아, 내가 유치장에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그러는데요? 아, 그건 그냥 그래. 이게 뭔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죠. 그건 글로 배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글로 배워야 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과학수사 그렇게 하셨어요? 아, 내가 CS 할 때 그렇게 해라 해서 했어. 근데 왜 그랬는데요? 모르죠. 아니, 그게 원래 경험이 원래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는 거가 안 필요하거든.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여기다는 왜 분말법을 썼는지, 왜 여기다는 왜 액체법을 썼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사람은 좀 그러지, 그분들은 그걸 잘 모르신 분들 한다는 거죠. 그냥 해요. 저도 가끔씩 경찰분들 만나면 제가 수사 강의할 때인데, 수사는 내가 더 잘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경찰 때, 아, 제가 더 많이 알죠.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 당연히 많이 아시죠. 왜? 실무는 나보다 더 많이 알죠. 그지? 그분들은 수사는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제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수사의 실무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솔직히 실무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은 더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승진시험 공부하려면 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 수업을 듣습니다. 아, 그거 그렇게 외우니까 편하대, 이렇게 외운 거예요. 시험 보기는 내가 좋은 거고, 실무하기는 그분이 좋은 거고. 경험했으니까 사체 봤더니 이렇고 이 사체는 몇 개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책으로만 봤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거죠. 그 차이점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필요한 거고요. 실무는 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교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도 버리면 안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건을 고민했는데 결국 증거를 여기서 찾았다. 이런 건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큰 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단지 시험만 여러분들을 90점 맞게 해줄 자신만 있는 거예요. 차이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라는 과목은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번 두 번째 오리엔테 시간에 여러분한테 각인시켜 준 것은 절차라는 겁니다. 그죠? 절차. 그러니까 절차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할 때 연결성이 돼 있는 거니까 연결성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곳이 겹치는 곳이 임의수사, 강제수사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배우면 돼요? 형소법 시간에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사가 형소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랑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외에는 어디에도 형소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형법적 내용은 바로 이 강론에서 나옵니다. 절도가 대충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이 대충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횡령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횡령범을 잡는 거고 사기범을 잡는 거고 배임범을 잡는 겁니다. 그럼 의의는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렇죠? 의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의의적 근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형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강론에 올 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차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상식과 비상식적 논리가 나옵니다. 길 지나간 사람 물어보면 맞히는 문제.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수사가 뭔지 경찰도 아닌 사람한테 그냥 불러다가 자 이거 O가요 X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누구든지 이거 O지 X지 하고 맞히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 헷갈리네. 이게 O인가 X인가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비상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상식적 비상식은 뭘 시각하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형태가 비상식,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상식을 낼까요? 비상식을 낼까요? 비상식을 내겠지. 상식을 낸다면 여러분들 수사 시간에 이 자리에 앉힐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비상식 문제 내용은, 그죠? 비상식 문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도 검은 것은 글씨라는 이 책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거 갖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이다 보니까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배워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어요? 반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리엔테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9월 합격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